예, 어제부터 저희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현재 방사능 실태를 검증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올림픽이 열릴 후쿠시마의 경기장과 성화봉송로를 점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예상대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성화봉송로에서는 기준치의 무려 25배나 되는 방사능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올림픽 남자 야구 경기가 열리기로 돼 있는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주변의 방사능 수치를 저희가 직접 측정해 봤더니 일부 지점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농도가 나왔습니다. 경기장 바로 옆에는 아직도 방사능 오염토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윤세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역에서 차로 20분을 달리자 산으로 둘러싸인 경기장이 나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릴 예정인 아즈마 야구장입니다.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67km 떨어져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린다는 홍보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방사능 위험은 없는지 취재진이 직접 경기장 주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올림픽 야구 경기가 열리는 아즈마구장 바로 앞 공원에서 지금도 기준치의 2배가 훌쩍 넘는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야구장 출입문과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나온 수치는 0.5 마이크로시버트, 안전 기준치인 0.23 마이크로시버트의 2배가 넘습니다. 경기장 주변을 둘러싼 산과 바로 옆 아라카와 강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山だとか川だとかそういうところに除去できてるわけではない。いろんな砂だとか何でもいいけど、そういうところに付着して飛んでくればまた被爆するわけだから。 내년 이곳을 찾을 선수들과 관중을 위협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아즈마구장 내부에 들어와 봤습니다. 야구 경기장과 직선 거리로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이처럼 방사능 오염토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한때는 축구장을 가득 메웠던 오염토들. 최근 일본 정부가 올림픽 마케팅에 나서면서 이곳에 있던 오염토들을 주변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며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방사능 우려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예,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또 다른 올림픽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성화봉송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공개한 성화봉송 경로를 따라가면서 방사능 수치를 재봤습니다. 곳곳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넘겼는데 최대 25배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성화봉송에 참가할 시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외국인까지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성화봉송에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실제 성화봉송 경로는 후쿠시마 곳곳을 3일간 누비도록 구성됐습니다. 시작은 한때 원전 폭발 사고 대책본부로 쓰였던 축구훈련센터 J빌리지. 이후 해안가를 따라 남쪽 이와키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거쳐 다시 해안가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성화봉송 첫날 지나게 되는 오쿠마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안가와 가까운 이곳은 2011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집과 가게는 텅 비었고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지금도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가 제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지자 측정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서자 기준치 25배가 넘는 5.9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치솟습니다. 엑선으로 찍으면은 약 100번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어린아이였다면은 그 확률, 즉 백혈병 또는 위장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 1000배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쿠마를 지나 성화봉송 첫째 날이 끝나는 미나미 소마입니다. 곳곳에선 오염토 봉지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날 성화봉송이 지나게 될 가와마타 마을은 지역 대부분이 산속에 뒤덮여 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는 114번 국도를 따라 달려보니 수치가 기준치 10배가 넘는 2.7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올라갑니다. 이 도로에는 지금도 방사능 오염토를 싣고 옮기는 덤프 트럭이 하루에 수십 대가 오갑니다. なんかなかったことにされちゃうんでしょうかね。原発事故が汚染も全てなかった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かと思うようなルートで、そこを走ってく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信じられないです。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성화봉송 경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사고 피해 지역을 내세운 올림픽 마케팅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후쿠시마에서 올림픽 시설을 직접 살펴본 윤세민아 기자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연결하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 자 우선 어제 연결한 후에 걱정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취재진이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들 잠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 모든 취재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몸을 밀폐하는 옷을 항상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고요. 모자와 장갑 같은 다른 보호 장구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치가 넘는 지역에 취재를 갈 때는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최소한의 시간만 체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걱정이 되는 건 틀림없는 일이고요. 지금 서 있는 곳이 올림픽 경기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즈마 야구 경기장 앞입니다. 후쿠시마 시내에서 차로 20여 분 달려와야 하는 곳입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데다 근처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매우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예. 자, 그곳에서 이제 올림픽 야구 경기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 우리 대표팀 경기도 거기서 열리기로 돼 있나요? 네, 일단 이곳 아즈마 야구장에서는 올림픽 야구 개막전이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정이기는 합니다. 올해 12월에 열리는 야구 예선전에서 본선 진출권을 따내야 이곳 올림픽 도쿄 야구 무대에 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만약에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일본과 같은 조에 포함돼 이곳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올림픽 흥행을 위해서 이곳에서 개막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체육계의 관측입니다. 예. 참 뭐 경기를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 수도 없는 문제고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역시 안전인데 야구장 출입구에서 불과 30m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공원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네, 안전 기준치의 2배가 조금 넘는 0.5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됐습니다. 그곳에는 빗물을 받아 떨어지는 배수관이 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쌓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 아즈마 야구장은 야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조 경기장 그리고 육상 트랙이 있는 종합 운동장입니다. 경기장 사이사이마다 풀밭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만큼 비슷한 환경의 다른 지점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제 보도에서 제일 뭐랄까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 오염토를 담아둔 검은 봉지 이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도 아직까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최근에 온라인에서 매우 화제가 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아즈마 구장의 구글 위성지도 사진인데요. 옆에 있는 체조 경기장보다 넓은 면적의 땅에 이 오염토 봉지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오염토 봉지가 치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 야구장 시설을 정비를 하면서 인근의 다른 저장 시설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나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이 방사능 우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아마 올림픽 전까지 다 치울 겁니다. 그런데 치운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고 있고 성화봉송 루트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아까 보도를 보면 물론 일부 구간이라고는 하지만 기준치의 25배가 넘는 수치가 나오는데도 이런 곳을 직접 이제 성화를 들고 뛴다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매우 구체적인 성화봉송 루트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후쿠시마에서 첫 3일 동안 25개의 마을을 관통한다는 그런 대략적인 구성은 나온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공개된 마을 가운데 최근에 피난 지시가 해제됐거나 오염 상태가 심각해서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준치의 최대는 25배가 넘는 그 방사능 수치가 검출이 된 겁니다. 릴레이 성화 봉송의 경우에는 성화 주자가 직접 성화를 들고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 많은 성화 주자들이 이런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오는 지역을 관통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건강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경기장 근처나 아니면 성화가 지나는 마을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나오면 이게 다 위험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준치란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일반인에 대한 방사능 노출 허용치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국내 공공기관도 같은 기준을 쓰고 있고요. 일본 정부도 장기 재현 목표로 같은 기준치를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해서 당장 이 건강에 악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만큼 올림픽 이벤트처럼 다양한 연령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 때 야구 경기가 열릴 후쿠시마 야구 경기장에서 윤세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도쿄에서는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참가국들의 선수단장이 모여서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과 관련된 이슈도 논의가 됐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 잠깐 연결하죠. 선수단장 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단이 한 겁니까? 네, 오늘 회의는 190여 개국의 선수단장들이 모여서 대회의 진행 상황과 선수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만큼 우리 선수단은 선수들이 방사능 피해를 입을 우려는 없는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선수단이 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본 조직위 측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 국제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는데요. 직접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フードサービスの関係の中で質問はありました。でただ我々はこれからの政策の中でしっかりとした対応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お伝えしておりますので。 네. 제대로 된 대응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 건데 다른 나라 선수단 대표들은 뭐라고 합니까?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 일단 일본 조직위 관계자와 함께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던 네덜란드 선수 대표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for us. It's not a very big issue. I totally trust the Japanese people, the government that was safe. 네, 하지만 이 다른 나라 대표들을 만나봤더니 이 답변을 꺼리거나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Concerning on the irradiation We're not issue. there. There might be some other delegates over there. Love to help you, but we're not really the appropriate. From Fukushima prefectures. From the village, everybody Yes, eating the food. yes. Oh, I don't know that. We have to ask the question. 네, 앞으로 우리 선수단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22일에는 우리 대표단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에 개별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최근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IAEA나 WHO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안전한지를 검증받자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뿐만 아니라 더운 날씨 그리고 수영장 수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날씨부터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근거가 있는 얘기들입니까? 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유치위원회가 2013년 1월 IOC에 제출한 유치 신청서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20년 올림픽 기간 날씨를 선수들이 최상의 성적을 내는데 이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과 달리 경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더위 문제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도쿄는 특히 습하고 더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내년 올림픽 기간 이 날씨를요, 17일 동안의 날씨를 지난해 같은 기간 자료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온도와 습도 등을 감안해 열사병 위험 수준을 알릴 때 쓰는 일본 더위 지수가 31 이상인 날이 7일 정도로 나옵니다. 기온으로 따지면 이게 섭씨 35도 정도입니다. 일본 환경서는 더위 지수가 31 이상이면 열사병 위험이 가장 높은 단계라며 야외 활동이나 행사 같은 걸 피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일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도쿄올림픽 기간 17일 중에 12일 정도는 야외 활동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더위를 막아보려고 경기장에다가 나팔꽃 화분을 설치했다 뭐 이런 내용이 돌던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네, 꽃 화분을 설치한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두고 일본 올림픽 관계자가 이런 말을 현지 인터뷰와 이렇게 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시원하다는 점에서 더위 대책으로 도입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이게 널리 퍼졌습니다. 네. 더 알아보니까 이게 꼭 더위 대책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플라워 레인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으로 일본 학생들이 직접 키운 화분을 모든 경기장마다 두는 그런 계획입니다. 올림픽 분위기를 좀 고취시키겠다 이런 네. 계획의 일환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이제 조롱거리가 된 거죠. 네, 이 더위 문제가 사실 선수 또 관중의 건강과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 이런 의심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주 경기장은 원래 의자마다 관중석 의자마다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로 그냥 자연 바람이 잘 통하게 이렇게 설계를 바꾸는 정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팔꽃 화분 이런 인터뷰가 나오니까 이 더위 대책이 고작 이거냐 이런 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수영 경기장 물을 정화하려고 바닷물에 굴을 풀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이것도 뭐 강, 바다 같은 자연에서 하는 수영 경기를 오픈워터 경기라고 하는데 네. 이번 올림픽에선 이 도쿄 오다이바 해변에서 열립니다. 앞에 굴이 쌓여 있는 것도 보이는데 주최 측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굴을 넣었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서 다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일본을 넘어서 국내 소셜미디어에도 퍼졌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진들은 뭡니까? 네, 이건 2007년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당시 도쿄도가 수질 개선해보겠다 이러면서 오염 성분을 빨아들인 효과가 있는 굴을 넣어서 실험을 하긴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다시 퍼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네. 바로 아직도 이곳 수질이 수영 경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물속 대장균이 경기 가능 기준치의 142배가 넘게 나온 날도 있었고 또 얼마 전 테스트 경기는 대장균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아예 취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떠도는 조금씩 이제 잘못된 내용들이 결국 도쿄 올림픽에 대한 지적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겠죠.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